수영 아트 트레이드 아티스트 인터뷰. 오늘은 2023 찰콥스키 국제 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자 바이올리니스트 김계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리니스트 김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콩쿠르 우승하신 거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너무 많은 축하를 받으셨고 많은 지금 인터뷰 중이실 것 같아서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부한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 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게 말문이 막힐 정도로 아직도 저에게는 굉장히 믿기 힘든 일이기도 하고 너무 과분한 쌍이라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사실 네. 마음이 많이 무겁기도 하고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상인 것 같아요. 그때 이름이 불리셨을 때 네. 1등으로 네네. 그때 기분 기억나세요? 그냥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떡하지? 네, 뭐 기쁘다, 뭐 감동스럽다 이런 거보다는 진짜 어떡하지? 이제 앞으로 어떡하지? 네, 그런가. 뭐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기뻐서 운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거, 물론 뭐 그것도 맞기는 하지만, 그렇게 1등이란 거를 생각을 정말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조금 당황스러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동안 콩쿠르를 굉장히 많이 해오셨고 네. 또 여러 군데서 1등을 하셨어요. 네. 뭐 NS쿠, 포스타키니, 무네츠쿠 다 우승을 하셨고 네. 또 수많은 콩쿠르를 해오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느낌이 굉장히 다르셨나 봐요. 일단 뭐 제가 도전한 콩쿠르 중에 가장 큰 콩쿠르고 사실 참가하는 것도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계획에 있었던 콩쿠르는 아니었었어가지고 와, 원래 다른 계획이 있으셨어요? 아니 콩쿠르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 네, 저도 20대 초반쯤에 그래 한 30살까지는 그래도 해볼 때까지 해보자라는 어느 정도의 그런 계획이 있었어서 작년까지 사실 어느 정도 다 계획하에 돌아간 거였는데 그게 딱 끝나고 나니까 사실은 이제 별로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계기로 도전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번 콩쿠르 이제 지원하기 거의 막판에 제가 이제 저의 서울대학교에서 배웠던 김영욱 선생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네. 이제 조금 이렇게 되게 안타까워 하셨어요. 근데 10년 정도 제가 선생님을 알아왔는데 10년 동안 그렇게까지 시리어스하게 뭔가 저를 정말 붙잡고 막 그러신 적은 없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콩쿠르를 해라라는 의미는 아니셨는데 그 전화가 네네, 네. 그렇지만 좀 너 이대로 이렇게 포기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선생님도 되게 좀 그냥 그 감정이 이렇게 좀 많이 올라오셨던 것 같아요. 그 전화에서 저는 막 계속 울었고 전화를 받는 그러셨어요? 내내 그 전화를 받고는 정말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내가 더 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딱히 인생에서 방향을 결정하는 그 기로에 선 그 맞아요, 어려움, 맞아요. 그 뭔가 고민. 좀 어찌 보면 현실과 타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나이고 사실 제 주변에 보면 이미 콩쿠르를 안 하는 그러니까 제 또래 저의 완전 그런 동년배 분들은 많이들 이미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최근 몇 년 동안 콩쿠르 가면 최고령자인 거예요. 참 그 부담이 또 있죠. 그게 조금 뭐 항상 좀 그랬어요. 이렇게 뭐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힘든 과정을 계속 끌고 있는 저 자체가 좀 약간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물론 콩쿠르이 절대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 바이올린 하는 것에 뭐 당연히 그쵸. 모든 것이 절대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이제 동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콩쿠르밖에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네, 공감합니다. 그게 너무 사실은 속상해요. 저도 그거에 이렇게 그 사람들 중 하나지만 현실이 왜 이렇게 콩쿠르밖에 할 수 없는가.
그게 그러게요. 그 콩쿨 외에도 우리가 음악인들을 알게 되고 그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또 음악인들도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기반이 좀 형성이 되면 좋을 네. 텐데 어쨌든 현실은 네, 특히 네. 한국은 더더욱 그렇죠. 그렇다고 외국은 뭐 콩쿠르가 없으면 쉽냐 절대 이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사실 그래도 콩쿠르라는 타이틀을 좀 가지면 조금은 낫지 않나 이런 그런 그 조금의 그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걸 위해서 어마무시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정말 그 1등이라는 타이틀도 너무 훌륭하고 너무 축하드릴 일이지만 그 이면에 있었던 네. 그런 갈등과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를 넘어서는 그 과정을 해오신 게 참 진짜 대단하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뭐 많은 친구들이 다들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김영욱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콩쿠르를까지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을 좀 주신 거죠. 네, 물론 선생님이 콩쿠르를 하라고 하신 거는 아니고 아니지만, 이제 좀 더 음악인으로서 노력을 할 것을 굉장히 이제 저에게 이렇게 엄청난 메시지로 느껴졌어요. 한 번도 그렇게 푸시하신 적이 없고 콩쿠르 네. 나가라고 하신 적 단 한 번도 아, 없었던 그러세요? 분이세요. 진짜 음악인으로 성장하는 것, 뭔가 음악인으로서의 가져야 될 마음, 자세 이런 거를 항상 강조하시지 전혀 콩쿠르에는 사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니셔가지고 저에게 그냥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게 느껴졌고 이제 너는 너무 재능 낭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현실에만 안주하지 말고 네, 조금 더 이제 음악인으로서 네, 더 푸시를 할 그러다가, 것을 이제 좀 말씀하셨던 거죠. 네.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감동이 저는 본인이 아니고 그냥 듣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전해져 오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바이올린을 해오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선생님이 그러면 김영욱 선생님이신가요? 그렇죠. 네. 아. 가장 오랜 시간을 배우기도 했고 네. 제가 이제 유학을 하긴 했지만 한국에도 항상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었고 올 때마다 항상 이제 레슨을 계속 갔었기 때문에 저의 20대를 가장 옆에서 많이 봐주신 분이시고 진짜 저의 정신적 지주셔가지고 네. 네, 선생님의 그런 게 없었으면 많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김기희 씨 연주를 들으면서 네. 되게 많이 느껴져요. 아, 김영 그래요? 교수님의 그 사실 교수님의 연주가 너무 사실 너무 좋잖아요. 네, 네, 너무 네. 지금이야 뭐 저희가 직접 들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너무 좋고 그리고 되게 그 우아함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김기희 씨 연주에서 그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래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당연히 저의 모든 그 시기에 맞는 선생님들 다 너무 계시긴 네, 한데 네, 네. 이제 아무래도 제가 정말로 좀 진짜 의식을 가지고 뭔가 음악가로서의 이런 생각을 가진 건 20대라고 보거든요. 10대 때는 약간 철없는 마음으로 그냥 잘하고 싶고 그냥 뭐 어쩌면 좀 성공하고 싶고 좀 이런 그러니까 물론 음악은 너무 좋아했지만 이게 뭔가 음악에 대한 코어가 있는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어서 이제 그거를 20대 때 잘 형성하게 도와주신 분이 김영욱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연습을 하실 때 가장 집중하는 부분이 어딜까요? 사실 좀 시기별로 좀 변화가 되기는 하는데 네. 사실 20대 초반 한 중반까지는 좀 구조적인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음악적인 구조. 네, 음악적인 구조 혹은 뭔가 기본적인 것들, 뭔가 소리의 퀄리티라든지 박자의 틀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구조.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냥 전에는 그냥 열심히 하는 느낌, 그냥 열정만 부으면 다 되는 좀 이렇게 했다면 20대에 와서 조금 그런 생각을 처음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단단한 건 생겼던 것 같아요. 물론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약간의 기본값이 생기지 않나 그런 기본적인 걸 하기 시작하면 그 또 기본적이라는 것이 뭔가 음정에 대한 저의 뭐랄까 그 인터벌에 대한 느낌 전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뭐랄까요 감정만으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화성을 느끼는 그런 거라든지 구조적인 거 아무튼 그런 걸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근데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그런 거에
좀 집착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긴 하지만 그게 밸런스가 사실 좋아야 되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약간 굳더라고요. 제가 좀 틀을 자꾸 만들어서. 그래서 제 연주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한 20대 중반에. 아, 왜 이렇게 연주가 답답할까. 전에는 엉망인 것 같아도 이렇게 시원스러운 맛이 있었던 것 같아. 네, 약간은. 물론 퀄리티가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좀 그런 게 고민이었던 찰나였는데 이제 제가 독일로 유학을 그때쯤 갔었고 근데 갔는데 이제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음악을 보는 관점과 그냥 그 컬러에 대한 좀 모든 그 견해가 다 달라서 아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잘 받아들였던 것 같진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못 받아들인 거죠. 너무 달라서. 독일에 가서의 그쪽에서 접하는 음악을. 네. 아, 물론 이제 너무 신선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제가 해오던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옷이 아닌 느낌이었던 거죠. 그래서 약간 애매모호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과도기를 좀 거치다가 사실 최근 한 2년? 3년 정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자유스러움이에요. 사실은 지금은. 제가 관중들에게 어떻게 어필을 하고 이제 프로젝션을 하고 다 약간 제가 고립되어 있었던 거예요. 전에는 한마디로. 근데 그거를 조금 풀어나가기 시작한 거 그런 상태예요.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추려고 하세요?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정답도 없고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혼자 할 때 물론 느낄 때도 있지만 객관적이지 못할 때도 사실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럴 텐데 그래서 좀 녹화를 많이 해봐요. 녹화를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방법이죠. 네, 맞아요. 그거만큼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다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요. 옛날에는 굉장히 한때는 그러니까 되게 건방진 생각일 수도 있긴 한데 약간 음악이 뻔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냥 이런 조성에서 이런 느낌, 저런 조성에서 저런 느낌. 근데 그게 아니고 텍스처도 다 다른 것이고 뭔가 정말 보우 스트로크 모든 걸 다 다르게 할 수 있는 수천만 가지의 그런 옵션이 사실은 있는 건데 조금 그게 자유스러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옵션이 많아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질문이랑 의도가 너무 다른데 어떡하지? 아니요. 괜찮아요? 질문보다 훨씬 좋은 답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네. 미국하고 한국, 독일에서 다 공부를 해보셨거든요. 근데 이 세 나라의 음악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차이점은 있는데요. 저는 일단 뭐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 제일 제가 잘 많이 아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솔직히 그렇게 한국적으로 큰 것 같진 않아요. 네. 사실 부모님도 엄마시고 이런 한국적이시긴 하지만 적어도 음악 뭔가 저의 음악하는 거에 그렇게 정말 뭐랄까 그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뭐 한다고 하죠? 관여하시진 않으셨어요. 저희 부모님 이제 뮤지션도 아니시고 그냥 그런 건 되게 자유롭게 큰 편이고 또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제 뭐 구분 선생님이라든지 이 선생님도 이렇게 저를 막 강압하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사실 한국적인 게 뭔지 잘 몰랐는데 사실 그거를 알게 된 게 제가 20살 와서 이제 티칭을 하면서 이런 게 한국적인 거고 이런 시스템이 한국스러운 거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 자유가 좀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학생들도 조금 선생님한테 너무 의존하는 게 있고 그냥 인스파이레이션을 받으려고 하는 조금 그런 경향이 모든 학생이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있어요. 제가 느끼기엔 미국이나 독일 그 뮤지션들은 조금 더 그 인디비주얼 이게 있어서 이상해도 자기 거 하는 그런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당당하죠. 네, 맞아요. 자신감 있고 그 모습이 사실 굉장히 좋아 보여요. 물론 이제 그게 잘 커가야 되는 거긴 한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한국과 미국과 독일 다 겪어본 게 저의 굉장히 큰 자산인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다 좋은 점은 있거든요. 다 그렇죠. 어느 나라나 뭐 장점만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결국은 중요한 것 같고 사실 미국은 굉장히 좀 더 자유로워진 한국 같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커리큘럼이나 좀 아카데믹한 면이 더 많은 것 같고 독일은 완전 실기 위주.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냥 막 나갈 수도 있어요. 좀 그런 단점도 사실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곳은 어디였어요?
잘 맞는 곳. 음악적으로만 말하면 독일이 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알고 가기도 했고, 나이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도 그 본고장이라는 느낌을 좀 더 받았던 것 같고, 문화적으로 클래식 음악이 훨씬 더 이렇게. 이게 생활에 자리 잡고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학생 음악회 같은 거 해도 그냥 어르신분들 그냥 오셔서 맞아요. 너무 좋아해 주시고 네. 그냥 너무 음악을 좋아하신다는 게 너무 많이 느껴지고, 물론 미국도 뭐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유럽이 그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더 클래식을 하기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네. 내 음악을 듣고 사람들이 이걸 느껴줬으면 좋겠다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 자체가 좀 정말 진실되게 진심을 담아서 연주하는 것에 대한 좀 굉장히 좀 저한테 중요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연주가 저는 가장 여운이 많이 남는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맞아요. 뭐 테크닉이 훌륭하고 물론 너무 좋지만 결국은 사람들에게 힐링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이 가장 힘이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해서. 네. 사실 이번 콩쿠르에서 좋았던 게 청중분들이 진짜 굉장히 호응을 잘 많이 해주셨어요. 그 라이브 스트리밍에는 어떻게 비춰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실제로 정말로 너무 좋아해 주신 게 느껴져서 저 사실 좀 당황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좋아해 주시지? 콩쿨 무대인데도 여러 번 나와서 인사를 반복을 할 정도로 박수를 이어주시고, 막 어쩔 때는 이제 곡마다 제가 무대에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데 그 사이를 계속 이어주시는 거예요, 박수를. 그래서 정말 감동적이다. 그러면은 이게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게 제가 그걸 제가 그분들한테 오히려 영감을 받아요. 그래서 더 그렇죠. 저의 뭔가 감정이 더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 다음 곡에서도 더 좋지 않았나. 네, 되게 감동스러웠어요. 그러면은 콩쿠르에서 특별히 또 기억에 남았던 무대가 있어요? 이게 연주가 만족스러워서 제가 그 순간 너무 음악에 빠졌다기보다도, 특히 1차 샤콘느 할 때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 중 하나고, 일단은 저도요. 그 곡이 워낙에 메시지가 크잖아요. 사실은 저는 개인의 감정을 너무 담고 싶지 않았어요, 곡에는. 왜냐면 좀 경건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준비를 해갔는데 네. 무대에서 되게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만족스럽다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는 느낌이었어요. 되게 일단 뭐 청중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기도 했고, 제가 그 무대 끝났을 때 카메라 이렇게 잡히는데 거의 울먹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준비하신 거하고는 다르게 하셨다 해도 그럴 때는 그 음악이 진실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뭐 어떤 스타일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라는 게 사실 해석이 너무 다 다르고, 그럼요. 스타일도 다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의 그런 마음이 전달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 순간이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림 그래서 냈는데 어떤 생각으로 이 그림을 그렸냐, 그런데 한마디도 대답 못하고 나왔대. 그래서 시험을 떨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했던 게, 내가 말로 표현이 아니라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이 그림을 다시 말로 표현하고 해서 나는 할 만함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와, 그게 엄청난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예술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린 나이는 절대 아니지만 아직도 찾아가는 과정이고, 뭔가 저는 사실 삶의 밸런스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밸런스가 좋았던 삶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준이지만 이거를 노력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고, 그 뭔가 뭐 그런 워라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할 그런 여력이 없었어요. 그냥 이거에 온전히 하는 거가 메인이었지.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 없이는 사실은 뭐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또 필요한 시간은 맞는 것 같은데, 이거를 앞으로 평생 이렇게 살아라,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은 솔직히 없어요. 네, 그거 또한 건강한 삶 같지는 않아서, 좀 이제 뭔가 음악과
뭐 또 삶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제가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게 앞으로 인생 남은 뭔가 숙제 같아서 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좀 젊지 않나 네, 네, 네. 찾아가는 중이에요. 사실 오늘 질문인데 뭐 하실 때 제일 즐거우세요? 음악만. 뭐 할 때요? 그 좀 릴렉스된 상태가 아무래도 좋죠. 근데 그 릴렉스도 뭐 나름이기는 한데,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음악이 좋긴 좋은 것 같은 게, 어차피 자유시간이 주어져도 그걸 그렇게 잘 못 즐기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있고, 제가 사실 준비 딱 한 달 하고 나갔거든요, 콩쿠르 이번에. 네, 왜냐면 그 프리셀렉션 결과 자체가 일단 딱 한 달 전에 나오기도 했고, 네. 약간 마음을 못 잡고 있었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음악을 많이 듣게 됐는데, 아 진짜 음악은 위대한 너무 거구나. 좋구나. 아 정말 그런 생각 많이. 결국은 음악인이네요. 그래서 뭔가 이게 자유 시간에 뭘 한다? 일단 자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예. 바이올린이라는 악기 자체가 정말 많은 연습 시간을 또 네, 요구하는 맞아요. 악기이기도 하고. 제가 악기를 뭐 처음 접한 건 뭐 4살이라고 하는데 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사실은 네. 근데 정기적으로 레슨을 이제 받은 게 한 6살쯤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에 너무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다른 거에 제가 관심을 줄 기회 자체가 없었던 것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살짝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의 뭔가 그런 타고난 기질과 잘 맞는 걸 어릴 때부터 찾았던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정말 축복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만족하고 있어요. 뭐 중간에 막 포기하고 싶고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만두고 싶고? 정말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너무 많이 들죠. 근데 그게 결국은 그래도 이거를 향한 애정과 저의 그게 더 크기 때문에 견디지 않나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바이올리스트가 아니면 어떤 직업이 생각을 안 해보셨? 바이올리스트 아니면 사실 그렇게 막 진지하게 바이올린 말고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근데 하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제 뭔가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이어야 돼요. 네. 현실에 너무 안주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든 간에 물론 일이 되다 보면 사실 좀 매너리즘에 빠지죠. 네, 맞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내가 그만큼 사랑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이제 안타까운 건 아니고 이제 바이올린에만 너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것에 마음을 쏟아본 적이 없어서 사실 상상이 가지는 않고 네. 약간 생각하는 거 좋아해요. 그냥 그리고 다양한 뭔가 관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뭐 토론하는 거 이런 거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그렇게 단순한 삶을 제가 지향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참 진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열정적이면서 굉장히 진지한 사람. 제가 오늘 느끼는 건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뭐 젊으니까 열정적일 수 있지라고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굉장히 진지하고, 네. 그리고 솔직하고, 그러니까 네, 본인한테 솔직해요. 되게 솔직한 것 같아요. 네. 좀 가식적인 거를 싫어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음악이라는 일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사실 하기 싫은 일 뭔가 좀 그런 하기 싫은 말들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음악을 할 때만큼은 이렇게 저로 있어도 되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보이는 걸 근데 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뭐 같으세요? 아까 선생님 MBTI. 바로 아니야 잠깐만 아니 그럼 재미가 없어. 추측을 해요. 좋아. 죄송해요. 우리가 맞히는 과정이 맞아, 그게 재밌어. 오케이. 맞아요. 알았어요. 중요한 건 이냐 아이냐 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저는 아이라고 생각해요. 네, 완전 아니죠. 완전 아이죠. 네. 저는 아이라고 느껴요. 두 분 중에서 아이 있으세요? 아이죠. 아이죠. 저는 아이였다가 이루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검사가 정확히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맨날 보내요. 그래서 이런 분을 다혈질이라고
아, 너무 웃겨. 확실한 제가 아닌 것 같은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INTJ예요. 사고 방식, 사고를 하는 그 시스템은 T예요. 그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감수성이 없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고 방식이 T인 거지 감수성 좀 다른 얘기라서 제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F처럼 말할 수 있죠. 좀 더 이렇게 정말 섬세하게 표현하고 그런 걸 좋아해요. 또 제가 그 네. 워딩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라서. J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은데 항상 J가 나오기는 하는데 J가 이제 계획이거든요. 네, P가 이제 즉흥적인 건데 두 가지 다 있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말을 해요. 제 기본 타고난 건 P인데 J로 살고 있다. 네, 그 특히 레슨 하면 학생들은 100% E로 보여요. 근데 제가 좀 시끄럽기 때문에 조용히 레슨을 못해요. 네. 학생들한테 MBTI를 항상 물어보시는 이유. 사실 뭐 그들의 성격을 알고자 보다는 그걸 알아야 제가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가 중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이렇게 돼. 그러면 그 아이들은 제가 예를 들어 뭐 바다에 떠 있는 것처럼 해봐. 약간 어려워해요. 어려워져. 네,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좀 방법을 알려주는 걸 그러니까 더 잘 받아들이는데 근데 또 반면에 그런 것만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잘 맞추려고 하는 게 있고 또 약간 너무 몽상만 하는 친구들한테는 또 좀 어떻게라는 것도 좀 알려주기는 해야 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조금은 어떻게보다는 어떻게 하고 싶은 그림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학생들한테 말하는 게 너가 원하는 걸 먼저 그리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뭔가 방법을 뭐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 원하는 그림이 없으면 그냥 방법만 추구하다 보면 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근데 참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콩쿠르에 집착하는 게 참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하니까. 그거보다는 콩쿠르, 국제 콩쿠르 특히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음악을 사랑해야 되는 마음을 정말 이거는 정말 잃으면 안 되는 그런 것 같고 엄청난 노력, 인내 이거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결과를 바라본 적이 없어요. 뭔가 내가 이 콩쿠르에서 뭘 할 거야 이렇게 나가면 그거를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좌절을 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제가 좀 오랜 시간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계속 누적이 돼야 뭐가 실력이 느는 거지 한 번으로 절대 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네, 굉장히 끈기를 가지고 인내력 정말 끝없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단순히 콩쿨 하나의 결과 그냥 그렇게 보면 당연히 롱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대, 10대의 삶, 20대의 삶, 30대의 삶 이게 스스로가 녹록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되게 그렇구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네.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되게 진지한 사람. 진지하게 그게 제일 크게 느껴요. 좀 약간 진지충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생각하는 거 좋아해서 음악을 하는 게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너무 아파요, 그냥. 힘들고. 근데 그만큼 성숙을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단순히 음악뿐만 아니고 그냥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다 좀 바뀌는 것 같고, 그리고 무대에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연주하는 거,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그때는 재밌는 게 제가 만든 질문 중에서 그게 있었어요. 선생님이 그 항상 인터뷰할 때 진심을 담는 연주자가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만들었던 질문이 뭐였냐면 담고 싶은 그 진심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알 그 것 자체예요. 같은,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하나 표현하지 않는,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그냥 진짜 그거 그대로의 날 모습. 것, 네, 맞아요. 그것이 나의 음악 선율과 함께 전달되는 맞아요. 네.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느끼는지는 청중들의 몫이지만 어쨌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전달되는 네, 네, 네. 그게 진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질문이 이해가 말씀하셨던 그 대답에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나 자체로서 표현되는 거. 맞아요. 그거죠. 저는 궁금한 거는 또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의 계획? 궁금하긴 해요. 앞으로의 계획. 막막합니다. 사실 굉장히 여러 갈래에 놓인 느낌이에요. 이게. 제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추구해야 하나 아직 고민 단계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확실히 고민의 결이 좀 달라지긴 했어요. 이거 하기 전과 뭐가 바뀐 것도 있고, 꼭 성공하는 뮤지션으로서의 그런 거보다는 더 발전하는 음악가로 가는 그런 기본 이런 코어를 가지고 그런 성공이나 이런 거는 그냥 같이 끼워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홀에 서고 싶어요. 어떤 연주를 하고 싶어요. 뭐 꼭 그거보다는 뭔가 정말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뭔가 음악에 대한 애정, 배우려는 갈망, 뭔가 또 제가 음악을 뭐랄까 정말 진실되게 하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나머지들을 이제 차차차차 하다 보면 되는 일일 거라고 생각해요. 최대한 음악을 놓치지 않고 하는 게 계획이라면 계획이 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오히려 감동을 받고 울컥하실 때 저도 울컥하게 되는 그런 인터뷰였거든요. 저 사실 인터뷰 때 이렇게 울컥한 거 처음이에요. 서로 좀 처음이네요. 창피한데 좀. 앞으로도 게이 씨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네. 또 청중의 한 사람으로서 네. 이런 감동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그런 감동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이번 콩쿠르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주목을 받고 많은 축하를 받고 있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사실 좀 우리나라가 너무 콩쿠르에 집착을 하는 현실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중분들, 청중분들께서 너무 콩쿠르 우승자들에게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클래식 음악을 좀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제가 그런 뭐랄까요, 매개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너무 기쁘지만, 정말 우리나라에 너무 훌륭하신 음악가분들 많으니까 많이 클래식 공연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도 앞으로 활동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떨렸어.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